안녕하십니까. 메이커 시스템 이승주입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3D 프린팅 자격증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모델링을 쉽게 찾아서 시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쉽게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준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애니메이터와 디자인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UX 디자인 경력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하고 많이 협력을 해서 오토데스크에서 상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3D 프린팅 창업을 출력하라라는 책과 3D 프린팅 디자인북 위드 퓨전 360이라는 책을 두 권을 냈고요. 현재는 메이커 시스템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인체 모델링, CAD 설계, 그리고 의뢰용품, 그리고 디자인 몰드, 수공예품,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꽃이라고 하면은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좋게 얘기하면 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링을 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설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설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중간에 3D 프린트에 굉장히 아주 매료가 돼서 관심을 가지셔서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쉽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좀 편리성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3D 프린터 제조사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3D 프린터의 유튜브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3D 프린터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 놓고 그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람들과 같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같이 그거를 공유하고 또 의견도 내고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초보자분들도 거기에서 나온 샘플을 가지고 오셔서 메시미시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메시미시어는 기존에 있는 3D 프린트 데이터 STL을 포토샵 같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늘렸다 붙였다 크기를 줄이고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재미있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모델링 작업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모델링에 조금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시면은 메이커봇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메이커봇은 3D 프린터 FDM을 주로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네 프린터를 좀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띵기버즈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띵기버즈.com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3D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띵기버즈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가 있냐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출력을 해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나열을 해도 기차에서 쭉 달리면서 봐도 더 많은 데이터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띵기버즈에 가셔서 스타워즈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스타워즈에 관련된 다양한 스타워즈의 캐릭터 상품들이나 다양한 제품들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드론 부품, 그리고 힌지,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톱니바퀴 그런 것들, 기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어렵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부품 같은 것들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 밑에 보시면은 서치를 해보시고 그걸 다운로드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본인이 즐기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취미로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모델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도 도전하시게 되시는데, 모델링이 안 되신다고 너무 급하게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그 쉽게 그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델링을 그 쉽게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그 띵기버즈라는 사이트에 www.thingiverse.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그 들어가셔서 그 검색을 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그 유저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근데 그거 좀 재미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D 프린터가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기술이고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나와 있는 보급형 3D 프린터는 한 200~300만짜리 프린터인데, 이거는 지금 특허가 풀려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쓰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좋은 특허들이 풀리게 되면은 그 이후로 30년 이전에 개발됐었던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고가 프린터가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 10년 내외로 지금은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긴 하지만 특허가 풀려서 굉장히 좋은 프린터들이 나와서 개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특허 그게 풀리게 되면은 좀 더 아주 하이 퀄리티의 제품들이 나와서 출력하자마자 조금만 가공해서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특허가 좀 제한되어 있죠. FDM과 그리고 DLP, SLA 이렇게 이 정도 일반 그 디자이너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금속 프린터는 한 또 몇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지금 아까 화면에서 원하는 그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서 지금 그 넷크레스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다운로드 디스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정말 검색해서 몇 초 만에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상태에서 3D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상태에서 출력하면은 출력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3D 프린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이런 거 목걸이 하나 출력하는데도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현실 세계에서는 저런 거를 정말 몇 초 만에 출력을 해야지 생산성이 맞고 가격이 맞을 텐데, 3D 프린터는 가격 저런 거 그냥 FDM 보급형으로 출력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00원 정도 수준인데 3시간 정도 걸린다. 근데 표면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판매가 좀 불가능하죠. 근데 미래에는 특허들이 풀려서 조금 더 하이 퀄리티 좋은 품질의 프린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될 것 같고, 지금하고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띵기버즈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시면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 파일의 포맷은 STL이라는 파일 포맷을 받게 되십니다. STL은 3D 프린터에 최적화된 3D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가지고 한 번 더 그 3D 프린터를 작동하시기 전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를 슬라이싱, 이거를 그 단면을 쳐준다고 그래요. 이 단면을 다 쳐주고 단면을 쳐준 다음에 그 한 층 한 층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G코드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G코드로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시켜 슬라이싱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각 그 프린터 제조사들마다 약간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G코드로 그 큐라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이크쉐어라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다 각각 틀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G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한번 변환이 필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쉽게 모델링해서 띵기버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띵기버즈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받기만 하고 사람들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좀 더 그 나은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지만 띵기버즈에서 출력 서비스 같은 것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본인의 집에 대개 그 3D 프린터가 없는 경우는 이런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D 프린팅 마켓 쉐이프웨이즈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거는 띵기버즈하고 약간 다르게 띵기버즈는 그냥 무료로 소프트웨어 그 3D 데이터를 그냥 공유해 줄 수 있는 유튜브 같은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쉐이프웨이즈는 내가 그 회사에 내 STL을 보내드리면은 거기에 있는 최첨단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팅 장비를 이용해서 하이 퀄리티의 그 출력을 해주고 서비스 해주는 회사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괜찮은 그 3D 파일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그걸 보내면은 그쪽에서 대리로 판매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그 애플의 앱스토어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앱스토어에다가 그쪽에다가 판매를 해 놓으면은 판매가 되면은 애플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그 본인 의뢰한 사람이 뭐 70%를 가져간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쉐이프웨이즈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쪽에 공유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을 출력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아일랜드에 굉장히 최첨단 그 3D 프린팅 그 공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프린터들은 대당 뭐 몇억 원, 몇십억 원 되는 고가의 프린터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이 퀄리티의 금속으로 출력을 할 수 있고 플라스틱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 제품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격 또한 굉장히 리즈너블 한 저희가 그 출력 의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또한 굉장히 좀 리저너블하고 괜찮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쉐이프웨이즈는 그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실명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계정으로 해서 그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가입이 되었다면은 상단에 사인인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초창기에 이 쉐이프웨이즈를 많이 이용을 해서 해외 사람들하고도 많이 그 거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는데요. 모델링이나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쉐이프웨이즈에 본인이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영어로 광고를 올려놓으면은 그쪽에 있는 사용자들이 의뢰를 해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세요, 저걸 만들어주세요 의뢰를 해오는데, 초창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 의뢰라는 개념조차도 3D로 뭐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생소하던 한 7년 전에 저도 이거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면서 저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어떤 거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소비자들하고 해외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쪽으로 관심이 있고 모델링에 조금이라도 좀 나는 이쪽으로 소질이 있다 그러시면은 해외 자기의 프로필이나 간단한 소개를 쉐이프웨이즈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무료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료로 몇 번을 해주고, 이제 수익이 생겼었을 때는 페이팔이라는 것으로 수익을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들을 좀 넓혀 가시면은 좀 더 재미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쉐이프웨이즈의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샵을, 아까 저희가 상점을 오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의 개인적인 상점을 오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델링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다른 누군가가 이걸 구입을 하면은 그 수익을 쉐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모델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프웨이즈에는 굉장히 다양한 캐테고리들이 있고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는 자동차 섹션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섹션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주얼리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얼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샵들이 있고, 그리고 공방들이 있어서 거기서 제품들을 의뢰를 받아서 바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고객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을, 워낙 귀금속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3D 프린팅하고는 너무너무 잘 맞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조금 그쪽 계열에 계신 분들한테 약간 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참아내면서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은 기술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조금만 하다가 금방 뛰쳐나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계신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몇 번 했었었는데, 사람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배우시려면 굉장히 큰 인내가 필요한데, 한번 그쪽 기술을 배우시게 되면 굉장히 아주 3D 프린팅과 굉장히 좋은 고부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품을 모델링한 거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에서 이제 판매가 되면은, 수익이 발생되면은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업로드하면은 이 출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리뷰가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아무래도 CAD로 설계된 것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여기서 또 금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비싼 프린터로 출력을 했었을 때는 그 안에가 속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은 FDM이나 그냥 저가의 프린터에서 출력했었을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가의 프린터에서는 재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안에가 채워져 있으면은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쉐이프웨이즈에다가 제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속을 비워줘야 되는데, 속만 비워주는 게 아니고 속을 비워주고, 그리고 구멍을 공기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멍이 만약에 안에는 속은 비어 있는데 거기로 통하는 구멍이 없으면은 소프트웨어는 이게 구멍이 있다고 그냥 인식해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쉐이프웨이즈에다가 이 업로드 할 때는
꼼꼼하게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델링 하실 때 제품에 어떤 그 뭔가 겹치게 한다거나 뭔가 오류가 있다거나 했었을 때 쉐이프웨이즈에다가 업로드하게 되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뭐가 안 된다, 뭐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속을 비운다거나 그리고 겹치게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 업로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한테 뭔가 그 판매가 돼서 그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약간 좀 그 급한 마음에 엉성하게 이제 제작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3D 프린팅 소프트웨어를 직접 배우기가 어렵다면은 이 방대한 그 자료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그 플랫폼이 아직 그 출력 의뢰 서비스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 그런 국내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쉐이프웨이즈 같은 경우는 아마존닷컴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물류 회사이고 정말 그 책으로 시작해서 인터넷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책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3D 프린팅 쪽으로도 지금 쉐이프웨이즈라는 회사를 사서 지금 자기네들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카메라도 사진 찍는 카메라도 사진을 찍을 때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입체적으로 촬영하는 게 지금도 뭐 가능하고요. 사진을 각도를 360도로 찍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으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그 사진을 이용해서 3D 데이터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 또한 있어서 근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모델링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캐너라는 게 또 있고, 3D 스캐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잡하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계속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고, 저가의 100만 원 이하의 그 스캐너도 계속 개발이 되면서 모델링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스캐너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캐너는 근데 스캐너를 다루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아무리 고가의 스캐너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스캐너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 스캔해서 3D 프린터로 좋은 프린터로 출력해서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문제가 스캔을 했었을 때 360도로 이제 스캔을 했었을 때 어디에 이음새랄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스캔이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표면도 약간 까칠까칠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 제품을 바로 판매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브러시나 스컬프트리스로 어느 정도 표면을, 아니면 스컬프트리스는 3D 프린팅의 포토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또 매직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매직이라는 소프트웨어는 STL을 굉장히 자유롭게 늘리고 붙이고 메쉬하고 거의 비슷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걸 활용하셔갖고 조금 더 다양하게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한 약간 거칠거칠한 부분을
지브러시나 메쉬미시어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부드럽게 표면을 가공하신 다음에 뭐 붙일 건 붙이고 자를 건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3D 프린터로 불러들이셔서 거기서 출력을 하셔서 뭔가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고 어떤 것을 공부하면은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이건 포토샵인데요. 포토샵에서도 3D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포토샵은 그래픽 쪽에서는 거의 완전히 기본으로 디자인하는 분들은 포토샵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포토샵 자체에서 3D 기능을 추가를 계속 하고 있고, 어도비,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가 어도비라는 회사인데, 어도비에서도 3D 시장이 커질 것을 알고 포토샵에 3D 기능을 계속 추가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다른 경쟁 회사들만큼 강력한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지금 개발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기능들은 상당히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봤는데 사람의 얼굴을 그냥 단면 그림을 입체적으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 변환해 주는 그런 기능을 포토샵에서 플러그인 형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노는 아까 제가 초반에 휴전 360에서 많이 라이노의 좋은 장점들을 벤치마케팅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이노는 분명히 CAD 툴입니다. CAD 툴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은 마야나 맥스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라이노의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게다가 라이노는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기능들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서 사용자한테 굉장히 편리성을 주는 소프트웨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라이노는 CAD 소프트웨어인데 저걸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은 금형으로 제작을 할 수 있고, 근데 제작 방식이나 그런 사용 방법이 마치 마야나 맥스 같이 굉장히 쉬운 디자인 툴 같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라이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휴전 360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한 라이노나 이런 CAD를 배우시면은 금형 쪽으로 CNC나 그런 것도 조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라이노 이 CAD로 제작하셔서 이거를 금형 CNC로 가공하셔서 나무로 가공을 한다든가 금속으로 깎아내서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주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브러시라는 소프트웨어는 3D 프린트에서 빠지면은 절대 안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CAD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다면 지브러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손맛을,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마치 디지털 지점토 같은 느낌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사람이 마우스로 조작을 해서 찰흙같이 오브젝트를 늘리고 줄여서 제품을 찰흙같이 늘리고 줄이고 깎고 뭐 누르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은 평소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제품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가격대가 한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사람 흉상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인체 그런 것들은 거의 지브러시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고, 제 생각에는 그 3D 프린팅을 만약에 입문하신다고 하시면은 CAD 소프트웨어 하나와 그리고 지브러시 계열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지브러시도 설명드렸지만 또 그 오토데스크에서도 또 비슷한 지브러시와 비슷한 제품을 또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3D 프린팅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CAD 하나와 CAD 소프트웨어 하나와 그리고 지브러시 같은 이런 그 스컬프팅이 가능한, 조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다루실 수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들 이외에 그 메시미시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메시미시어라는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그 웹으로 메시미시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프린팅의 포토샵 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그 오브젝트를 늘리고 붙이고 자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CAD에서 이걸 늘리고 붙이고 그리고 약간 그 다른 걸로 이렇게 대치시키고 그러는 게 마치 포토샵 같이 자유롭게 오브젝트를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메시미시어라는 제품도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제품이고, 그 제품을 이용하시면은 늘리고 붙이고 자르고 그리고 축소하고 그리고 편집하는, 마치 포토샵 같은 느낌의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CAD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던 간에 메시미시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은 늘리고 붙이고 자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집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또한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또 차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좀 준비한 거 보시면은 자격증은 어떤 그 능력을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그 기본적인 3D 프린팅에 대한 실력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가 알려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분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치루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 요소를 위해서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과정으로 가시기 전에 한번 그 훑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자격증을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직업 현장에서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맡게 되는 업무가 무엇이냐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자격증이 있으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 그 전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방 스타일의 스튜디오에서도 정말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지원을 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인이나 그리고 잡코리아 같은 데 가서 보시더라도 3D라고 검색해서 보시면은 계속 지금 일거리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그걸 갖다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금방 나왔다 금방 또 사라지고, 그래서 조금 인내력을 가지시고 그 일자리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그 사람이 그리고 잡코리아를 계속 좀 유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방이나 3D 프린팅 관련된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당연히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일하시게 된다면 뭐 출력 서비스를 도와주시게 된다거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아마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이라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자격증이 정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대학 전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사실은 그 3D 프린터는가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3D 프린터는 인터넷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과목에서 물론 디자인과가 가장 거기에 충실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종이로 표현해낼 수 있던 거를 컴퓨터로 표현해낼 수 있었고 인제 시대에서는 컴퓨터에서 튀쳐나와서 바로 이제 실제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전공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디자인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느냐. 공부하실 때 이게 실기와 필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좀 집중하시게 되다 보면은 실기에 좀 소홀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와 필기를 적절하게 조금 더 균형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자격증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출력물을 높일 수 있는 후가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3D 프린터가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키워드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일반적인 아마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는 100만 원, 200만 원, 한 300만 원, 500만 원대 이외의 프린터들인데 그 프린터들은 이제 FDM이라는 프린터이고 그 FDM이라는 프린터는 출력했었을 때 표면이 굉장히 거칠게 됩니다. 거칠게 되면은 그걸 갖고 소비자들한테 그걸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화를 내시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상품적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이거를 돈 받고 판매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후가공, 표면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만족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 그 표면을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표면이 말랑한 그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가지고 실리콘으로 주형을 떠서 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뭐 카피를 해서 금형 사출하기 전에 테스트로 뿌려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가공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가공의 중요한 부분은 표면을 정리할 수 있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거치 부분을 사포나 전동 드릴로 걷어내고 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퍼티를 좀 발라서 구멍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틈 같은 것들을 퍼티라는 게 있는데 철물점 같은 데서 퍼티가 팔 겁니다. 그 캔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화학물질 같은 형태로 해서 퍼티를 바르면 구멍 같은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구멍을 메꿔주시고 사포나 전동들을 이용해서 거친 부분을 좀 제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표면이 만질만질해졌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 서페이서라는 거를 뿌려주셔야 돼요. 서페이서는 자동차 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자동차 표면을 맨질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서페이서나 아니면은 프라이머라고 또 하죠. 프라이머라는 그 스프레이를 어느 정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도장이 이루어져야지 제품이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3D 프린터에도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그 표면 가공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표면이 맨질맨질해졌으면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뿌려서
그 표면을 굉장히 매끈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붓으로 채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스프레이로 도장을 하셔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도색 작업을 통해서 마감재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SLA, 그러니까 FDM보다 좀 좋은 프린터 SLA나 DLP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무리 비싼 그 몇억 원짜리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도 표면이 약간 거칠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요. 그걸 사포로 약간 오돌토돌한 부분을 사포로 좀 제거해 주신다거나. 근데 FDM은 그게 굉장히 일이 많은데 고가의 억 원짜리서부터 SLA 장비는 굉장히 그게 좀 그 일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SLA 장비들, 특히 DLP 장비들은 중국을 필두로 해갖고 굉장히 저가에 한 200~300만 원, 예전에는 뭐 몇천만 원짜리의 프린터의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뭐 200~300만 원짜리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시간을 FDM보다 절약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그 출력하는 그 과정을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FDM으로 ABS로 출력을 한 이 강아지의 모습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아세톤을 발라준 강아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PLA로 출력했고 ABS로 출력한 거예요. 약간 표면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그 나이테 같이 약간 층이 져 있는데, ABS로 한번 담갔다가 빼주거나 아니면 ABS를 약간의 온도, 그 한 70도 정도의 온도로 노출을 시켜주면은 ABS가 증발을 하면서 가스가 되는데, 그거를 제품을 한번 쐬주면은 깡통에다가 아세톤과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저 제품을 넣고 한 70도 정도로 가열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정말 마법같이 표면이 맨질맨질해지게 됩니다. 모든 면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짝 사포질 해주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뿌려주면은 작업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들이나 그런 그 제작 비용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의뢰하실 때 ABS로 하면 좋을까요? PLA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 오십니다. 근데 PLA는 사실은 그 오차가 좀 그 열에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재료 뽑기도 쉽고, 그리고 쉽게 출력이 되는 반면 ABS는 열에 되게 민감한데, ABS는 아세톤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조금 그런 분들은 ABS로 출력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왜냐하면은 ABS로 출력하셔서 아세톤으로 한번 표면을 가공하신 다음에 사포질 해주시면 너무 일이 쉬워지는데, PLA로 출력하면은 이게 사포질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화학약품도 굉장히 센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운 화학약품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출력 의뢰를 하실 때도 학생분들은 출력하실 때 ABS와 PLA가 있으면 ABS로 출력해서 그거를 받으셔갖고 아세톤에 담갔다가 한번 빼기만 해도 굉장히 제품이 매끈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포질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학생 작품이나 그런 거 있을 때 활용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퍼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퍼티라는 게 여기 그 인형 두 개를 붙여놨고 인형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퍼티라는 퍼티라는 걸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해주면은 그 틈을 완벽하게 좀 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게 그 ABS건 PLA건 저 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포질 해주고 퍼티 발라주고 서페이스 발라주고 저 과정을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퍼티가 없는 상태로 해주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퍼티는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공 후에 서페이스
저기 어느 정도 표면이 맨질맨질해지면은 그 다음에 서페이서를 이제 그 뿌리는데, 서페이서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내가 그 하얀색, 이게 하얀색 오브젝트라고, 하얀색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든 다음에 사포질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하얀색 제품은 아무리 사포질을 많이 해줘도 이게 제품이 표면이 거친지 나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얀색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서페이서를 한번, 회색으로 된 서페이서를 한번 뿌려보시면은 이게 사포질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면이 맨질맨질하면은 서페이서가 굉장히 맨질하게 아주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맨질맨질한데 손으로 만졌을 때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런 도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퀄리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페이서는 내가 사포질을, 그 표면 가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도구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했었을 때 그 FDM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시는데, 사포를 쓰실 때 요령은, 이 사포가 보통 낮은 번호가 있으면은 이게 거친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0방, 200방, 300방, 500방, 500방 굉장히 거친 거죠. 거친 걸로 이제 사포질 표면 가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표면이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 사포의 번호가 높은 뭐 1000방, 2000방, 1500방으로 이제 점점 이거를 올리시는 겁니다. 이 100방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100방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뭐 800방, 600방, 800방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셔야지만 어느 정도 부드러운 면이 나오게 되지, 100방으로 아무리 문질러셔도 이거는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순서 가시면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가셔야지만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표면이 이제 맨질맨질해졌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제 서페이서를 이제 뿌리셔서 표면을 뿌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서페이서 이걸 뿌려주실 때 이게 이게 한 부분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에 골고루 뿌려질 수 있게끔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뿌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출력하시려는 이렇게 출력하셔갖고 이제 후가공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아무리 사포질을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방법이 이 서페이서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방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두꺼운 입자이고, 그리고 1000방 같은 경우는 이 서페이서도 똑같이 아까 사포하고 똑같은 건데요. 500방짜리는 입자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500방짜리를 뿌리시면은 모든 걸 다 감싸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엣지, 여기 있던 그 중요한 그런 표면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표면 가공할 때 너무 귀찮고 어려울 때는 이 서페이서도 낮은 거 500방짜리를 쓰시면은 조금 더 그거를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해도 사포질을 했었을 때 PL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포질, 전동 사포기가 아니면은 작업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재료의 특성상, ABS가 아닌 이상. 그래서 서페이서도 좀 번호가 낮은 번호를 사용을 하셔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표면이 굉장히 그 거친 상태에서 1000방짜리를 아무리 뿌려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너무 거칠다 하시면은 낮은 수의 서페이서를 사용하시면은 좀 작업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서페이서의 종류도 있는데요. 서페이서는 이렇게 캔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캔 형식은 저기 1번 제품인데, 서페이서는 500방짜리, 맨 왼쪽에 있는 게 500방짜리고 여기 있는 게 1000방짜리이고,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은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에어브러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서페이서를 뿌리는 겁니다. 에어브러시가 있으시면은 조금 더
그 이쪽에 있는 캔은 캔 하나에 뭐 7, 8천 원, 많게는 10,000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너무 편리하지만 작업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쪽 서페이서, 이쪽 병 타입으로 돼서 에어브러쉬에다가 넣고 사용해 주면은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양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은 좀 그 에어브러쉬가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에어브러쉬 이런 형태의 병 형태의 에어브러쉬를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실 때 신나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 액체의 농도를 조절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농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캔 형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흔들어서 그 내용물을 확실히 섞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캔을 많이 사용합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서페이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도 대량으로 구입하시게 되면은 한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도색 작업의 마감 칠하기인데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저의 제품을 마감을 하는 건데요. 스프레이는 마감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색깔별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최후의 마감제는 투명 코팅 스프레이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마감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마감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코팅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제품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색이 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방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그 투명 마감제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고 오래 이거를 보관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런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면은 이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색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면에 잘 달라붙지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에는 도색 작업을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 방 안에서 작업을 하실 때 그 습도를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뭐 습도 제거기를 뭐 가동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는데요. 가능하시면은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을 좀 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가공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D 프린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터는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시대가 되면은 저희가 종이로 인쇄하듯이 프린터도 쉽게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허 같은 것들이 풀리고 기술이 발전되면은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FDM이나 SLA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후가공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해결되면 10년 안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은 이 과정은 이 후가공 과정은 만드시는 메이커들 그러니까 3D 프린터 이외 분들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형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제품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작업은 다른 작업에서도 이미 다 사용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3D 프린터만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 그 조각이나 아니면 조각하셔갖고 그거를 후가공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 하시는 그 디자인 작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경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3D 프린터가 이제 발전되면 이런 거는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고가의 3D 프린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가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살짝 필요하고요. 이 FDM보다는 덜하지만
고통스러운 이 FDM보다는 덜하지만 조금 더 분명히 이 작업은 없어질 수는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하시고 작업에 임해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또 재밌는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에 관련된 자격증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처음에 생각하신 것보다 3D 프린터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자신이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3D 프린터와 융합이 되었을 때만 이게 좀 극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3D 프린터만 배우셔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시고자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3D 프린터로 창업을 해서 3D 프린터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출력 의뢰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3D 프린터가 너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고, 본인이 정말 잘하시는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것들을 잘 융합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알으셔야지 이거를 정말 잘하실 수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만든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있어야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인문학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통해서 3D 프린터에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